여러분이 자주 가던 동네 홈플러스 언제 마지막으로 가보셨나요? 어쩌면 이미 문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홈플러스는 무너지고 있거든요. 한때 삼성과 영국 테스코가 힘을 합쳐 만든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자존심이었던 이 회사가 2025년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매출 6조 9천억 원에 순손실 5,700억 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말이죠. 반면 같은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어떤가요? 매출 29조 원을 찍으며 여전히 압도적인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장 보러 가는 곳인데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날아오르는 이 기이한 상황, 대체 왜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홈플러스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마트는 2024년 기준 연결 매출 20조 원을 기록하며 국내 대형마트 업계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홈플러스는 2023개연도 매출이 6조 9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영업 손실만 1,900억 원, 순손실은 5,700억 원이었죠. 3년 연속 적자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같은 대형마트인데 성적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홈플러스는 2013년 매출 8조 9천억 원, 영업이익 3,300억 원을 찍으며 당당한 업계 2위였거든요. 이마트 바로 뒤를 바짝 쫓아가는 강력한 추격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점포 수만 봐도 2015년 141개에서 2024년 126개로 줄어들었고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추가로 40개 이상의 점포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줄폐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점포 수 기준으로 롯데마트한테도 추월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롯데마트가 2026년 기준 112개 점포로 2위에 올라섰거든요. 한때 업계 2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던 홈플러스가 이제는 3위로 밀려난 겁니다. 매출도 정점이었던 2013년 8조 9천억 원에서 2023 회계연도 6조 9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죠. 반면 이마트는 2020년대 들어서도 20조 원을 훌쩍 넘는 매출을 유지하며 압도적인 1위 체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홈플러스는 원래부터 이렇게 약한 기업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엄청난 강자였거든요. 홈플러스는 1999년 삼성물산 유통부문과 영국 테스코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죠. 삼성의 막강한 자본력과 테스코의 글로벌 유통 노하우가 합쳐진 최강의 조합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이마트에 이어 당당히 업계 2위 자리를 차지했고 2013년에는 매출 8조 9천억 원, 영업이익 3,300억 원을 기록하며 이마트를 빠르게 추격했거든요. 당시 홈플러스의 강점은 뭐였냐면 테스코의 글로벌 유통 노하우와 PB 상품 전략이었습니다. 영국식 프리미엄 PB 상품으로 이마트와 차별화를 시도했고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SSM, 편의점까지 다각화하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죠.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홈플러스의 PB 상품을 좋아했고 이마트 바로 뒤를 쫓는 강력한 2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2015년을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로 매각되면서부터죠. 사실 삼성은 이미 2011년에 홈플러스 지분을 테스코에 넘기며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2015년 테스코가 홈플러스 지분 100%를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에 약 7조 6,800억 원에 매각한 겁니다. 당시 국내 유통업계 최대 규모의 딜 중 하나였죠. 테스코는 재무구조 개선과 글로벌 사업 재편을 위해 한국 사업을 정리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MBK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의 목표가 뭐냐면 일정 기간 내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 비싸게 되팔아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걸 재무적 투자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숫자를 예쁘게 만들어서 되파는 게 목적인 겁니다. 실제로 MBK가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점포 수와 직원 수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약 2만 6천 명이었던 직원이 2024년에는 1만 9천 명 수준으로 25% 이상 감소했거든요. 부동산 유동화라는 이름으로 점포 건물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차입 부담은 늘어나면서 투자 여력은 떨어졌죠. 같은 시기 이마트가 SSG닷컴이나 복합 쇼핑몰 같은 미래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 홈플러스는 온라인이나 점포 리뉴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홈플러스가 어떤 전략 실패를 겪었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치명타는 온라인 전환의 늦은 대응입니다. 이마트는 일찍부터 SSG닷컴, 이마트몰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전략을 추진했거든요.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고 외부에서 1조 원대 투자까지 유치하면서 온라인 시장을 선점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홈플러스는 어땠냐면 2010년대 내내 온라인몰을 운영하긴 했지만 물류센터 투자나 IT 시스템 구축,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쿠팡이나 SSG닷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온라인 강화를 내세웠죠. 2024 회계연도 온라인 매출은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고 전체 매출의 약 20% 수준까지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완전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2010년대 초반 중반에 선제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마트나 쿠팡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을 때 뒤늦게 쫓아가려니 격차를 좁히기가 너무 어려웠죠. 두 번째 실패는 PB 상품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과거 홈플러스의 강점이 뭐였냐면 테스코 시절의 영국식 PB 상품, 프리미엄 전략이었습니다. 이마트와 차별화할 수 있는 무기였죠. 그런데 테스코가 철수하면서 글로벌 본사의 상품 개발 노하우, 브랜드 전략이 끊겨버렸습니다. PB 상품에서의 차별성이 점점 희미해진 겁니다. 반대로 이마트는 어떻게 했냐면 노브랜드라는 PB 브랜드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대박을 친 거죠. 노브랜드는 지금 이마트의 대표 브랜드가 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부동산 중심 전략의 부작용입니다. MBK가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는 점포 부동산을 매각하고 임차 구조로 전환하는 자산 유동화 전략을 사용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목동점 같은 일부 점포는 토지 대부 계약이 종료되면서 부지 매각 추진까지 이어졌죠.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됐습니다. 임대료 부담이 늘어나고 투자 여력은 줄어들고 결국 점포 축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된 겁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당장 돈은 들어오지만 그 돈으로 미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데 쓰니까 회사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 번째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통합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업계 2위, 3위가 합치면 이마트에 맞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죠. 실제로 2020년대 여러 차례 인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정된 딜은 없었고 결국 협상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홈플러스는 202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통매각에 실패하고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점포 매각, DIP 금융 조달 같은 방식으로 회생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회사를 쪼개서 파는 수준까지 온 거죠. 다섯 번째는 인력 구조 조정과 직원 사기 저하입니다. 홈플러스는 2015년 이후 점포 수와 함께 직원 수도 계속 감소했습니다. 2015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4년 1만 9천 명 수준으로 25% 이상 줄었거든요. 지역별로 희망퇴직, 명예퇴직 공고가 반복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회생 절차, 줄폐점, 인력 축소가 겹치면서 사기 저하와 서비스 품질 악화 우려가 계속 제기됐고 노사 갈등 가능성도 커졌죠. 직원들이 불안해하면 당연히 고객 응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떨어지면 손님들이 떠나고 매출이 줄고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홈플러스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2025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2025년 말 회생계획안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일부 점포 영업 종료 및 매각, DIP 금융조달 같은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통매각 시도와 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권역별이나 사업 부문별로 쪼개서 파는 방식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강화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메가푸드마켓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2023년, 2024 회계도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온라인 매출은 1조 5천억 원, 비중은 20%를 넘겼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문제는 적자와 부채 부담, 점포 축소 때문에 쿠팡이나 ssg.com과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마트는 왜 비교적 선방할 수 있었을까요?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ssg.com,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같은 사업을 묶어서 장기 비전을 갖고 키워왔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부동산을 함께 성장시키는 전략이었죠. 특히 PB 브랜드, 노브랜드의 성공, ssg.com에 대한 투자와 외부 투자 유치, 스타필드나 트레이더스 같은 신규 포맷 확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 게 주요했던 거죠. 결국 대형마트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마트는 매출 기준으로 여전히 독보적 1위고 점포수 기준으로는 롯데마트가 2026년 홈플러스를 제치며 2위에 올라섰습니다. 홈플러스는 매출 기준으로는 아직 상위권이지만 회생, 분할 매각, 점포 축소로 향후 몇 년간 존재감이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홈플러스는 한때 삼성과 테스코 합작의 상징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업계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이마트를 바짝 추격하던 강자였죠. 그런데 사모펀드 인수 이후 투자 지연, 온라인 전환 실패 논란, 부동산 유동화, 결국 회생 절차까지 겪으면서 몰락 진행형 사례가 됐습니다. 반대로 이마트는 그룹의 장기 비전과 지속적인 투자 덕분에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같은 대형마트인데 주인이 누구냐,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린 겁니다. 여러분 동네 홈플러스 아직 남아있나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더 많은 점포가 사라질 겁니다. 한때 삼성의 자부심이었던 기업이 이렇게 쓸쓸하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는 것. 단기 수익보다 장기 투자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유통업의 본질을 잃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홈플러스의 몰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과연 이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올 겁니다.